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대에 그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3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다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고용 상황도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폭은 45만 2천 명으로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면 선방했다고 보는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실업자 감소폭도 2011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실업률도 전 연령대에서 낮아졌습니다. 이에 그간 부진한 경제지표로 곤혹스러워하던 정부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연간 취업자 증가수가 당초 전망치인 월 20만 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번 고용지표의 인구효과, 즉 인구의 증감이 취업자 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취업자 증가폭은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여 왔는데요. 다시 말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반대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취업자 수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활동 인구는 15에서 64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를 말하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통계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는 17만 7천 명 늘어난 데 반해 취업자 수는 45만 2천 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고용 통계는 단순히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인구효과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고용지표, 즉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동향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연령별 통계는 어느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종사상 지위별은 직장을 구한 사람이 임금 근로자냐 자영업자냐 등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별 통계는 취업자가 어느 업종에서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86%인 39만 10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령층 취업을 늘리기 위해 재정을 쏟아부어 공공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근무 시간대별로 살펴봐도 전체 취업자 증가수의 절반 이상인 26만 6천 명이 주 17시간 이하의 초단기 근로자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비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30대, 40대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의 버팀목인 이들 연령대의 일자리 감소는 내수 소비뿐 아니라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15에서 29세의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늘어났지만 체감 청년 실업률이 21.8%로 여전히 높아 청년 고용 한파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통계를 보면 1년 이상 고용이 계속되는 상용직이 49만 3천 명 늘어났고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비율도 69.5%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용의 질은 분명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든 데 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한계 상황에 놓여있던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대신 시장에 새로 진입한 자영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가 형태의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내수 부양 효과보다는 한계 자영업자를 퇴출시키는 역할이 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앞서 정부 재정에 창출된 고령층 일자리가 속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7만 4천 명의 신규 취업자를 만들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숙박 음식업과 여가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한국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 4천 명 줄어들면서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6월, 7월과 비교해서는 감소폭이 축소된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언론에서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된 것이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를 찾아보면 이러한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은 최근 LNG선 수주 등으로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여전히 인력 구조 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료품 업종의 고용이 왜 저렇게 늘어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정 간편식 시장 확대로 식료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식료품 부문의 일자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8월 고용지표를 보면 일자리의 양이 늘어나고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의 안정성이 개선된 측면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와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거시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지표라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관련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고용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